조지아주 펜닌 카운티 맥케이스빌에 1년 동안 발생할 확률이 1% 미만인 극심한 돌발 홍수가 덮쳤습니다. 시내 도로에는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고 두꺼운 진흙이 밀려들면서 경찰서와 우체국을 비롯한 지역 상가들이 큰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 당국은 주 도로 5번 공사 현장에 토사와 잔해가 배수구를 막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홍수 여파로 정수시설이 피해를 입어 현재 지역 전역에 수돗물 끓여 마시기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맥케이스빌 당국은 조지아 비상관리청과 협력해 복구 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주 교통부와 함께 장기적인 홍수 완화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상수도 복구와 주의보 해제 시점, 그리고 피해 상가들의 영업 재개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 적십자사가 전국적인 혈액 위기 상황을 선포하고 귀넷 카운티를 비롯한 전국 주민들의 즉각적인 헌혈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적십자사가 전국 규모의 혈액 위기를 공식 발표한 것은 역사상 단 2번째로 현재 비축량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올여름 계속된 극심한 폭염과 공기질 악화, 그리고 잦은 식중독 사태가 겹치면서 헌혈자의 발길이 급감한 탓입니다. 특히 응급 환자에게 절실한 O형 양성 혈액은 비축량이 단 하루치 미만에 불과해 환자들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각 헌혈 행사마다 단 3명의 기증자만 더 동참해도 생명 구호에 필요한 혈액 공급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는 $15 상당의 영화 관람권을, 8월 한 달간은 $20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공식 웹사이트, 대표 전화를 통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간편하게 예약하고 이번 생명 나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애틀랜타 공립학교 학군이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캠퍼스에 경찰관을 전담 배치하며 대대적인 치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애틀랜타 공립학교 경찰국은 외부 기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교내 총기 난사 등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전술부대를 새로 창설했습니다. 엄선된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술팀은 현장 대처 시간을 단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로널드 애플린 경찰서장은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된 전술부대 보유가 비상 상황 시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캠퍼스와 스포츠 행사를 공중에서 모니터링하는 드론팀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상공에서 확보한 시야를 통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지상 경찰관들에게 용의자, 인상착의 등 결정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방문객 정책과 출입구 관리, 신고 체계 갱신 등 주 정부의 안전 기준을 상회하는 종합적인 보안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방 예산법 개정 여파로 조지아주에서 1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무상 학교 급식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예상치 못한 연간 식비 부담과 재정적 불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원 빅 뷰티풀 빌 액트 시행으로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인 SNAP의 근로 요건이 강화되고 혜택이 삭감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혜자가 줄어들면서 서류 없이 학생 전체에 무료 급식을 제공하던 지역사회 자격 프로그램의 기준선을 밑도는 학교들이 늘어난 겁니다. 학교 자격이 박탈되면 무상급식을 직접 신청해야 하며 거절될 경우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연간 약 $1,134의 급식비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지의 한 싱글맘은 물가 상승 속에 급식 지원마저 줄어들어 생존을 위협받는 파괴적인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부 교육부는 2028년까지 유예를 받았지만 협정이 만료되면 주 전체로 위기가 확산할 전망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득 기반 신청과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장기 체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열어주는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연방상원 알렉스 파디아 의원과 딕 더빈 의원은 현행 레지스트리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1929년 이민법
조항 현대화법을 재발의했습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 자격은 1972년 이전 입국자로 제한되어 있어 1986년 이후 40년 가깝게 고정된 이 기준을 개정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국 기준일을 고정하지 않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롤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가 큰 걸림돌로 작용해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에서 보건 단속관 행세를 하며 아시안 식당만 노려온 유튜브 제작자가 나타나 당국이 신원 확보를 위한 대중의 긴급 제보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에이전트 블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 인물은 브룩헤이븐 뷰포드 하이웨이 업소를 방문한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으며 다른 주에서도 아시안 업소를 집중 겨냥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본명이나 형사 고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 법상 보건국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엄연한 경범죄 처벌 대상입니다. 당국은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이 위생 단속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정식 보건 전문가는 현장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며 현금이나 무료 음식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점검 후에는 서명이 담긴 서면 보고서를 반드시 제공합니다. 식당 업주들은 단속관 방문 시 사진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건국에 전화해 신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칭이 의심된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보건 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땅의 대가를 받고 불법 폐타이어를 버리도록 방치한 토지주가 결국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캐럴 카운티 보안관실은 빌라리카에 거주하는 31살 트레이시 루이스 존슨을 상업적 목적의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보관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수사 결과 존슨은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지명 수배자인 제이콥 어드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해 중고 타이어를 불법 보관하고 버리도록 고의로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민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당국은 불법 투기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했으나 타이어를 버린 핵심 피의자 워드는 아직 검거하지 못하고 추적 중입니다. 형사 고발과 별도로 카운티 코드 집행국은 치안법원에서 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실은 합법적인 폐기 처리 옵션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제보는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불법 투기 목격 시 911이나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의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파트너십 귀넷이 세계적인 전문성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국제경제개발위원회 IEDC로부터 기관 역사상 처음으로 공인경제개발기관 지정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로써 파트너십 귀넷은 엄격한 전문 표준을 충족하고 조직적 우수성을 입증하며 전 세계 단 100개뿐인 공인기관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인증은 거버넌스와 자금 조달, 전략적 계획, 마케팅 등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문서 검토와 전문가들의 엄격한 현장 평가를 정밀하게 거쳐 결정됐습니다. 파트너십 귀넷은 지난 20년 가까이 공공 및 민간 파트너들과 나란히 일하며 70억 달러 이상의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3만 9천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보해 왔습니다. 이번에 획득한 공인 인증은 IEDC가 수립한 글로벌 우수 표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3년마다 엄밀한 현장 평가와 검토를 거쳐 갱신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인프라 핵심 설비인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엘라베마 공장이 초고압 변압기 1000대 생산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500kV 변압기는 조지아 트랜스미션을 거쳐 플로리다 전력망에 투입됩니다. 2011년 미국 진출 이후 지금까지 공급한 전력량만 총 200GVA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 전체 1억 3천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회사는 미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2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내년 4월 제2공장이 완공되면 생산 능력이 50% 더 늘어납니다. 최대 765kV급 변압기까지 만들 수 있어 북미 전력 시장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3대에 걸쳐 이어온 신앙의 유산과 한인 목회 역사를 담은 책의 출판 기념 예배가 열립니다. 조지아 센트럴대학교 김선배 명예 이사장의 회고록 북미주 광야목회 40년 이야기 출판 기념 감사 예배가 오는 22일 오전 11시 30분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독립운동가 김창국 목사의 손이자 시인 김현승 선생의 아들인 김선배 목사는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3대 담임과 미국 장로교 한인목회실 초대 총무를 거치며 미주 한인 교계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지역 교계 관계자들은 이번 출판 기념회가 한인 이민목회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 참석자들에게는 회고록 도서가 무료로 증정됩니다. 오늘은 조지아 지역의 자연재해와 예산 삭감, 치안 문제 등 우려스러운 소식들과 함께 한인 사회의 경제적 성과와 이민법 관련 희소식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특히 심각한 혈액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들, 내일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